자, 이제 2번 기타에 분류해가지고 첫 번째 법규의 구속 정도에 따라서 기속행위, 재량이 그러는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이제 건축 허가에 말이에요. 건축 허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건축 허가 기속이 있냐 재량이냐. 기속행위란 것은 행정청에게 행정주체에게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 법에서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러면 기속행위요.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할 수 있다. 그러면 재량행위고. 건축허가는 법이 정하는 조건을 갖추면 반드시 허가를 해야 돼요. 법이 정하는 조건을 못 갖추면 불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지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두 번째, 허가가 요식일까요? 불요식일까요? 건축허가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갑이 허가권자한테 허가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전화로 어이 갑 허가했네 말합니까? 구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를 줘야죠? 허가증 줘야죠. 무슨 행위입니까? 요식행위. 대인적일까요? 대물적일까요? 이렇게 갑이 이런 토지에다 허가 신청하면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해줄 때 갑을 보고 해주는 거예요? 사물을 보고 해주는 거예요? 갑이 조건을 갖죠? 사물이 조건을 갖죠? 사물이. 그래서 얘는 뭐고? 대물적이고 대인적 사람을 보고 해준 것은 대인적 우리가 일신전속 그러죠? 그 사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공인 중개사 자격증 주는 거. 혹시 나 이번에 자격증 취득해서 팔아먹으려고? 안 돼요. 자격증은 대인적하게 뭐가 안 된다? 이전이 안 돼요. 건축허가는 대물적허가니까 갑이 이 토지를 을한테 팔게 되면 허가는 그대로 을한테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물에 그대로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고 그 다음에 수익적인가 부담적인가. 허가를 받게 되면 이익을 준다 그러면 수익적이고 의무를 준다 그러면 부담적입니다. 이익을 줍니까? 의무를 줍니까? 이렇게 지금 세 개 필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에 갑이 있고 여기에 을이 있고 여기에 병이 있는데 자 갑은 이렇게 건축했네요. 을도 건축했네. 이제 병도 건축했네. 이제 을만. 자 을이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을은 이 땅에다 일단은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건축은 금지되어 있어요. 뭐만 받으면 돼요? 허가만 받으면. 허가만 받으면 뭐가 없어진다고? 금지가, 의무가 없어지니까 이제 건축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없어졌어요? 의무를 없어준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이익이다. 을한테 뭘 줬다? 이익을 줬다. 이익을. 그래서 을은 여기에다 이렇게 이제 허가 받았으니까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큰 도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면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면도에서 우리가 보통 단독, 다세대 짓는 거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건축하게 되면 자재를 자기 땅에다 놓고 하든가 이렇게 도로에다 내놓고 하든가요? 자기 땅에다 집어넣어 놓고 하든가요? 큰 공사판은 자기 땅에다 집어넣어 놓고 하는 거예요. 다 가려놓고. 근데 조그만 공사판 가서 보게 되면 넣어놓고 하든가요? 밖에다 내놓고 하든가요? 밖에다 내놓고 하지. 얘가 다니다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지. 얘는 다닐 때 불편 안 불편해요? 불편하지. 그럼 얘가 와서 말할까 안 할까요? 말하겠죠. 뭐라고 말합니까? 치워라 그러겠죠. 치워주세요 그러겠어요? 치워라 그랬어요? 치워라. 근데 얘는 성질이 수세미예요, 수세미. 이 갑은 성질이 수세미라고. 어쩐다고? 까칠하다고 얘가. 그래가지고 치워주세요가 아니고 뭐라 하겠어요? 성질이 있으니까. 당장 치워라. 당장 치워라. 네 땅이야 하면서 세게 나고 당장 치워. 가서 붙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도 미안합니다 해야지. 미안합니다. 내가 최대한 빨리 하고 치울 테니까 좀만 참아주세요. 좀 있으면 우리 이웃사촌 될 텐데 나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인데 좀만 참아주면 안 될까요? 얘는 뭐라니까? 수세미 못 참다니까. 당장 치워. 그럼 어찌해야 돼요? 이게 너만 성질 있냐고. 나도 같이 뭐가 돼야 돼요? 나도 수세미인데. 앞에다 이자를 하나 더 씁시다. 뭡니까? 이거 뭐예요? 누가 더 세다고요? 성질은 내가 더 까칠하다고. 한마디 해야죠. 얘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너 시간 있냐? 수세미가 어떻게 했어요? 있다 그랬지. 나와봐. 으슥한데 들어, 으슥한데. 얘가 성질 있으니까 따라올 거 아니에요. 너 시간 있어? 있다 그러겠죠. 딱 알려줘야 돼요. 너 시간 많으면, 원래 너 시간 많으니까 시간 어디 가냐? 저기 노원역 10번 출구. 나가지고 전방 몇 메타? 10번 출구에서 나가서 전방으로 몇 메타? 무슨 10m 거짓말하지 말고 70m.
70m만 가게 되면 2층에 뭐가 보인다? 네, 2층에가 뭐가 보인다? 에듀프로 학원이 보이니까. 에듀프로 학원 보니까 거기 가서 뭐 좀 하라고? 공부 좀 하라고. 공부 좀. 응? 세상을 좀 살려면 공부 좀 하라고. 거기 가게 되면 뭐도 하냐? 행정사도 하고 관리사도 하고 뭐도 하는데 중개사도 하는데 네 가서 중개사 공부 좀 해봐라. 거기 가가지고 중개사 공부하면 사회생활하면서 자격증을 떠나가지고 사회생활 도움되는 게 얼마나 많은 배움들 하냐고. 거기에는 뭐도 있는데 부동산 공법도 있는데 미리 내가 하나 알려주면 공법에는 국계법, 개발법, 건축법, 도정법 순서를 바꿔서 한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모르니까. 예, 국계법, 개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인데 건축법이 남자들이 공부하기는 참 괜찮더라. 이 법을 보니까 숫자가 좀 많을 뿐이지 건축법 공부하면 너 거기서 건축 허가도 배운다. 건축 허가도. 허가도 배우는데 이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 타법에서 각종 허가 등을 받은 걸로 의제해 주는 게 있는데 몇 개 있는가? 한번 세봐. 그럼 쟤는 어째 세고 있겠죠? 그럼 한테 패야지. 언제 세고 앉았냐고. 어쩌지? 많다지. 바쁜 세상에. 몇 개 있다? 많다. 알려주는 거야. 내가 미리 하나 알려주는데 너 거기 가가지고 공법 강의하는 이모 선생님 말하면 무조건 많다고 해라. 하나 툭 던져 무조건 있다고 해야 된다. 있다로. 자, 건축법 허가 받으면 사도 개설가 받은 걸로 본다. 본다. 여기 있다. 여기. 건축법 허가 받으면 농지 전효가 받은 걸 본다. 본다. 여기 있네. 여기. 건축법 허가 받으면 도로 점유가 받은 걸 본다. 너 방금 뭐라 했냐 물어봐요. 내가 건축법 허가 받으면 뭐 받은 걸 본다고? 도로 점유가 받은 걸 본다고. 이미 나는 허가 받고 하냐 그냥 하냐? 허가 받고. 그러면 나는 여기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이게 이미 그 다 받았다는 얘기야.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너는 어찌해야 된다? 뭐라 하겠어요? 참아야 되겠네요. 참아야지. 그러면 언제까지? 공사 끝날 때까지. 허가를 받게 되면 나한테는 의무를 없애주니까 뭐를 주지만 이익을 주지만 주변 상대방한테 뭘 준다? 의무를 주는 거야. 의무, 수인, 의무. 그래서 효과가 둘이 다 해가지고 복효적, 이중효과적 행정행. 그래서 건축허가는 수익적이면서 또한 뭐라고요? 복효적 행정행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 신청 여부에 따라 가지고 단독이냐 쌍방이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허가관자가 허가해 해줍니까? 아니면 내가 신청해 줍니까? 신청이야. 그건 뭐냐? 쌍방이에요. 쌍방적 행정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격하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지금이 6월이니까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5월 달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 그러면 중개사 13회입니다. 13회 시험 만났는데 이분처럼 공부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다 합격합니다. 지금부터 이분처럼만 공부해봐.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이름은 안 될게. 이름은 나중에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응? 이름은 어떻게 알아? 이름은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거. 13회 때 이 사람 공부를 해서 합격했는데 어떻게 합격했는데 합격 방법 알려준다니까요. 이분이 원래 강남 사모님인데 강남 사는 사모님인데 강남에 있는 자기 주택을 처분해가지고 이제 분산투자입니다. 분산투자. 주택을 팔아가지고 분산투자하는데 바로 옆에 봉천동에다가 아파트 사놓고 팔아가지고 선릉에다가 상가 하나 사놓고 돈이 남으니까 영종도 가서 오피스텔 사놨어요. 나는 이제 분산투자하고 뿌듯한 거예요. 13회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지금 26회니까 딱 13년 전이면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2002년이니까 2002년 이분이 13회 합격인데 하여튼 이 전후를 해가지고 하여튼 분산투자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주택을 팔아가지고 세 군데 딱 사놨더니 이 강남에 있는 주택은 계속 올라가는데 얘들이 셋 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년 되니까 얘가 반토막 나는 거야. 반토막. 너무 떨어져가지고. 반토막 나니까는 이분이 여자분인데 우울증이 50이 넘었어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계속 있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친구가 불러도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여행사를 다니는데 어떻게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너 요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있는 사실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 죽고 싶다고.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사서 꼬셔. 그러면은 네가 이만큼 깨먹은 만큼 벌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분이 아니 내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는데 여자가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에서 돈을 벌 이게 인력이냐고 이게. 무슨 수로해서 그 돈을 벌겠냐고 알려줍니다. 딱 한 가지. 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이거 중개사 하게 되면 1년에도 벌더라. 그거 해가지고. 네 옛날에 머리 좋았으니까 네 어쩌라고 공부해서 여태까지 깨먹는 거 다시 벌라고. 벌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냐고. 그러니까 진짜 그게 가능하냐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5월인데 할 수 있을까? 네 머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충분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강남 사는 사람인데 강남에서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알다 보니까 그 동네 다니면 다 알아요. 가방 들고 다니면 알 것 같으니까 강남을 떠나가지고 어디 갔어요? 종로 왔어요. 종로. 어디 가서 그때 종로 방문가 그때는 종방. 저쪽 방에는 광피 교수 있고 이쪽 방에는 저 그때 같이 했으니까 딱 들어갔는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저 있는 방에 딱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가지고 수업을 처음 듣는데 이러면 이분은 수업을 첫날 딱 들었는데 해필이면 그때 하는 게 공법 2등에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5월이면 이해 무슨 이해입니까? 이해는 그 전에 다 했고 핵심만. 그때 당시에는 공법이 9개 법입니다. 지금은 6개 법이지만 지금보다 말이 훨씬 더 빨라요. 그때는. 지금 그래도 많이 늘어진 거예요. 두 달에 9개 법 맞춰야 되는데 2달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빨리 해야지. 막 치고 나가니까 이 사람이 1시간 딱 끝나고 쉬는 시간 되니까 바로 따라온 거예요. 바로 따라와가지고 딱 하는 얘기가 오늘 점심 약속 있습니까? 뭐 점심 약속 있습니까? 자꾸 질문하니까 부담스럽나요? 그러면은 음료수 사서 가져와봐요.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음료수 갖다 놓으면서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거기가 이쯤 들어가 있죠. 이쯤 들어가고 지금 안 오니까 계속 거기만 보는 거예요 지금. 1시간 딱 끝나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 그래서 오늘 약속이 있습니까? 없는데 무슨 일이요? 괜히 상의 드린 말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근데 오늘 처음 본 것 같은데 자기도 처음 와서 저 처음 봤대요. 처음 봤는데 좀 이거 뭔가 상담해야지 안 되겠다고.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담 딱 하는데 거기 가게 되면 거기 뭡니까? 제일은행 본점 옆에 한일관이라고 옛날에 유명한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 딱 가서 갈비탕을 딱 시켜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보고 딱 하는 얘기 제가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실강적으로 자기는 그분 말로 저는 이번에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니까 저는 이러고 말하면 저는 살짝 솔직히 지금은 그래도 제가 많이 부드럽잖아요. 옛날에는 그때 당시 제가 좀 까칠한 모양이요. 지금은 제가 늦게 많이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때는 좀 까칠해가지고 이러고 말하면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그러고 말하면 안 되지. 그럼 저 사람도 놀러 온 줄 아냐고. 왜 본인만 합격해야 되냐고. 나는 이번에 꼭 합격한다. 그럼 저 사람 떨어집니까? 그러면 왜 말을 그러고 하냐고. 다 같이 합격해야지. 근데 무슨 일이냐고 좀 사연이나 들어보자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그러면 합격을 해야 되겠다는데 자 식사하면서 먹기 전에 일단 말 먼저 하고 먹읍시다. 말 먼저 하고. 뭐를 도와줄까요? 그때 이분 한 얘기가 내가 오늘 수업 들어봤더니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것은 모르겠고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질문하게 되면 질문에 대한 해설을 하지 말고 처음에 나와 안 나와 이 말만 해주세요. 내가 질문을 딱 던지면 모르는 내용 가지고 질문할 테니까 질문 던지면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말해주라. 그럼 바로 자를 테니까. 왜 내가 시간도 없는데 이 공부하고 있냐고.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질문했는데 몰라서 질문했는데 안 나오면 안 나옵니다 딸라지고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설명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전화상으로 좋다고. 그때 당시만 인터넷 없어 이런 거 그때만 하더라도 인터넷 보고 있는지 얼마나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은 2달 만에 학원 어제 안 된 이상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2시 반만 되면 의뢰껏 전화 옵니다. 전화해가지고 30분 1시간 통화하고 물어보면 그런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시기가 너무 늦었어요. 시기가 5월 따라서 그것도 50 넘어가지고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 사람은 죽을지 살지 모르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먹는 거 많이 한다는 얘기요. 공부하다 보면 거의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공부하는 거예요. 거의 죽을 정도로. 근데 이게 공법이 9개 법이다 보니까 진도를 못 맞히니까 일요일 날, 자 이제 6월 가가지고 6월 말쯤 가니까 진도를 맞추고 문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6월 말쯤 가가지고 일요일 날 안 되겠네요. 공법 보충합시다. 보충합니다. 그때는 토요일까지 수업을 다 하고 일요일 보충합니다. 보충하러 나오다가 안방에서 나오다가 쓰러진 게 사람이
안판에 나오다 그대로 쓰러지니까 신랑이 그럴 줄 알았어요. 저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아이나 달까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때려치라고. 응?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반쪽 내더만 작살 내더만. 응? 공부하지 말고 또 공부해서 몸까지 작살 낼 거냐 하지 말라고. 길을 쓰고 반대하는데 솔직히 50이 넘어가면 50 넘어가면 집에서 붙으면은 남자가 이겨 여자에게요? 그쯤 되면 대부분 여자가 이기거든요. 이 고집을 못 꺾으니까. 하겠다고 우겨버리니까 남자가 그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도와주는데 방법 뭐냐 그러면 자기도 조건을 걸겠다. 무슨 조건? 오늘은 가지 말고 오늘 병원 갑시다. 병원 가고 그리고 일단은 보약을 좀 짓자. 보약을 짓고 여기까지 한다 그러면 자기도 인정하겠다. 근데 이 남편은 이분은 완전 고위공직자예요. 고위공직자. 1, 2, 3급 정도 가게 되면 우리가 고위공직자인데 이 안에 있는 분이 이 사람도 결국 나중에 개업할 때 만나세요. 이제 이분 개업할 때 가가지고 축사로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축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개업하는데 뭐 중개업 개업하는데 그 축사가 필요해요? 꼭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분 만났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는 감사원에 있었어요. 감사원에. 그러니까 모든 정보, 감사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분이 하지 말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합격했습니다. 지금 공부하다 나오면서 쓰러진 사람 있냐고. 2달만 해도 얼마나 했으면 학원 나오다가 아침에 거의 쓰러졌다니까, 이 사람이. 쓰러지고 나니까 남편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다 죽은 사람은 없어요. 네, 죽을 만큼 공부해도 아직까지 죽는 사람 없고 안 죽으니까 이 정도 자세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 정도 가지고. 근데 여러분은 그나마 좋은 것은 동강 있잖아요. 동강. 이분 같은 경우는 집에서 나와서 학원 나와야만 들 수 있는데 지금은 동강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신력이 정신력. 지금부터 하더라도 충분해요. 이분 이제 60 넘었어요. 그때 당시 50 만났으니까 60 넘어가지고 순간 몇 달에서 합격했습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움직일 때마다 저한테 연락처를 주는 거. 움직일 때마다. 제일 처음 어디 갔냐 그러면 강남 옆에 가가지고 교대 있죠. 교대 근처에 중개법인 들어갑니다. 전화 왔어요. 그럼 중개법인 들어갑니다. 아 그럽니까? 한 달 됐으니까 교대 이제 다른 데로 옮깁니다. 어디로 가는데요? 어금동 쪽으로 갑니다. 아니 근데 왜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 못 있겠어요. 법인. 왜 못 있겠어요? 아 사장 때문에 못 있겠어요. 사장이 어쩐데요? 사장이 남자인데 법인사의 남자인데 시골 친구입니다. 시골 친구. 믿고 들어갔더니 믿는 건 좋은데 믿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사무실 가면 책상이 이러고 쫙 있으면 사장이 출근하면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나는 인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전부 다 사장님 오셨으니까 인사를 하는데 친구한테 사장님 오셨으니까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있다 답답하니까 그만 나온 거예요. 못 하겠다고. 다시 가가지고 한 달 정도 있으면 중개시장은 한 달 정도 있으면 다 알아요. 가서 배울 거 거의 없어요. 부동산은 가가지고 이틀만 있으면 다 알아요.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딱히 별 게 없으니까 한 달 정도면 웬만한 거 다 한다고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이제 어금동 가가지고 방이 중에 어금동 있죠. 송파구. 어금동 가가지고 딱 갔는데 그래도 이 중개사람 좀 큰 데 갔어요. 큰 데 갔더니 거기는 주택 전문하는 사람, 땅 전문, 공자 전문, 상가 전문 있는데 땅이 배어 있어요. 땅이 배어 있으니까 그러면 땅 해볼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땅 하겠다고 한 거예요. 땅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땅에 대해서 모르죠. 모르는데 그래도 이 사람 뒤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 모르면 물어보고. 계속 연결하니까 땅을 딱 하는데 자 갑이 땅을 내놨습니다. 팔아주세요. 을이 왔어요. 을이 땅을 사주세요. 왜 땅 살 겁니까? 물어봤더니 공장 건축합니다. 공장. 지금 있는 거 있는 그대로 말해준 거예요. 꾸민 게 아니고 공장을 건축할 건데 그때 당시가 6월 달쯤 됐는데 그때 6월 달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7월 가게 되면 허가가 규제가 강화돼 가지고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6월까지는 그러니까 한번 있었어요. 6월 달까지는 되는데 7월부터 법이 강화돼서 허가가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 공장하는데 빨리 허가를 받아야 돼요. 빨리 사서 급한 거예요. 빨리 해가지고 설명합니다. 이래 내가 좀 급하니까 빨리 땅 좀 찾아달라. 빨리 허가를 받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 사람 분석을 딱 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이 사람이 원하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갖다 중개를 해주는데 중개해가지고 자 이래를 분석했는데 이 토지는 공장이 나오니까 이걸로 합시다. 이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안 믿고 자꾸 무슨 얘기하냐. 사장인 줄 알고 사장님 이거 안 나오면 큰일이다고. 근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니까 꼭 나와야 된다고. 허가 나와야 된다. 허가 나옵니다. 자꾸 얘기해. 의심을.
의심을 하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이 사람 아무래도 중국인 빤스를 입었다고. 중국인이 의심을 많이 하나요? 네, 그런 얘기 하면서 하도 안 믿으니까 결국은 어디에 갔냐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했냐. 이 사람한테 그러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넘기는 걸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그래요? 그럼 되겠네. 사장님 땅 빨리 팔아야죠. 빨리 팔아야지.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이 땅에다 여기 지금 매수자가 있는데 원하는 공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 넘깁시다. 그게 허가에 넘깁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빤히 쳐다보면서 아니 지금 사장님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중에서 자격증 있습니까? 있다고. 무슨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처리 이러고 하냐고. 내가 허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한테 넘기냐고. 말도 안 사주지 말라고. 이러고 딱 얘기하니까 듣고 보니까 또 그렇네. 듣고 보니까 이분 공부하는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몇 달 만에 합격한 결코 좋지 않아요. 실무적으로 가가지고 2, 3년 공부하게 되면 실무적으로는 좋아요. 우리가 좀 답답할 뿐이지. 많이 배워서 나가니까 너무 짧게 하다 보니까는 없잖아요. 이게 얼핏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이 사람이 반박을 하니까 이게 건축법에서 대물적이 어쩌고 대물적이 인적이 어쩌고 듣기는 잠시만요 해가지고 전화를 딱 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 땅을 넘기려고 하는데 이거 허가가 넘어갑니까? 대물적 허가니까 걱정 말고 넘기세요. 가능합니다. 설명해 준 거예요. 대물적 허가니까 당신 보고 허가해 준 것이 아니고 이 땅에다 사물을 구했으니까 허가가 넘어가니까 걱정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세금에 대해서 어쩌고 하고 몰라요. 너무 짧으니까. 몇 개 암기해서 합격했다니까. 또 전화는 잠시만요. 전화하니까는 제가 이번에 번지수 틀려서 내가 아니에요. 내가 세금은 내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세법 강의하는 친구가 세무사 신세무사라고 빨리 걔한테 전화해보라고. 그리 전화하니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해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장 부지를 중개를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공장 부지다 그러면 공장 부지는 뭐 몇십만 원짜리가 아니요. 또 몇십 평이 아니요. 수수료만 해도 엄청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내용들이 왜 이런 말 하냐 그러면 지금 배우는 대물적이니 대인적이니 시험 보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 자체가. 그래서 지금 2번 기타에 분류해가지고 지금 대인적, 대물적 대충 넘기지 말고 알고 가야 돼요. 건축허가는 나중에 중개하면 이거 엄청 많이 쓰입니다.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니까 얼마든지 그 땅 팔아보면 된다고요. 땅인 허가도 같이 넘어갑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이제 본론 가가지고 이제 2번 그 페이지 찾아가세요. 건축허가 다시 찾아가지고 자, 2번 건축허가의 1번 의 및 성질을 가는 사입니다. 의 및 성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분이죠. 강남에 있는 이분이죠. 이분 만나고 싶은 분들은 우리가 11월 둘째 주에 모임 한댔죠. 그때 가면 이분 나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궁금하면 가서 만나보세요. 지금 선릉에서 상가에서 중개하는데 완전 혼자 날아다니고 있어요. 선릉에서 상가하는데 왜 여기서 중개업 합니까? 선릉에서 뭡니까? 저기 서울 바로 밑에 판교. 예, 판교과를 갖다가 선릉에서 다 합니다. 내부 자료만 있으면 물건은 선릉에 있지만 물건은 판교에 있지만 그 분양받은 사람들은 판교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릉에서 그걸 얼마든지 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쪽에서 엄청 잘 나가요. 그 모임 때 오게 되면 소개해 줄 테니까 이분이 그분이 해가지고 만나면 몇 달만 합격하면 맞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마 지금 좀 한갑이 넘었을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자 2번에 1번 건축의 의미 성질에 관한 사인데 건축행위란 일반적으로 금지된 건축 행위를 일정한 요건에 해제해서 본래 자연적 자유, 즉 권리죠. 본래 권리를 회복시키는 행정처분이다. 자, 1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고 2번 명령적이지 뭐가 아니라고? 형성적이 아닙니다.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지 권리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허가 신청이 나옵니다. 쌍방적이요. 상대적 금지 해제입니다. 절대적 금지는 어떤 경우든 절대 금지는 절대 안 돼 이런 얘기요. 어떤 경우라도 어느 누구한테도 풀 수 없는 금지. 절대 금지가 아니고 상대 금지 해제고 대물적이지 대인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허가가 이전이 됩니다.
적법 요건인지 유효 요건이 아닙니다. 허가 안 받고 건축해도 행위 자체는 어쩌다고요? 유효하다. 단지 넌 위법 행위로서 처벌받을 뿐이다. 이 얘기. 그 다음에 기속행위지 재량행위가 아니고 요식이지 불요식이 아니고 수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이익을 주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부담적은 아니다. 그리고 이중효과적 또는 복효적이라고 한다. 답이 나오면 건축의 법적 성질이 다 틀린가 그러면 2번 형성적 반대말이 나와야 되니까 형성적이 아니고 명령적이고 그리고 5번 대물적이냐 대인적이냐 그리고 6번 적법 요건이냐 유효 요건이냐 그리고 7번 기속이냐 재량이냐 그리고 9번 수익적이냐 부담적이냐 그런 데서 답이 나와요. 그 내용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밑에 이제 2번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 건축물을 건축 대선하고자 할 때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허가 받아야 한다. 다만 가기 전에 건축 대선하고자 한 자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허가 받는다. 그 자들이 누굽니까? 네,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자. 특자시 특자도는 광역 기초 업무 다 받으니까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만 그 뒤 단서조항 내용 쫙 알고 있어야 돼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행정의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받는다. 그런 게 시험 문제 지문 하나요.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에서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이 허가받는다. 맞습니까? 맞다 그러는 거요. 그런 식으로 문제 만들어내니까 그 지문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자 허가권자 원칙은 누굽니까?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중요하니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특별자치도지사는 원칙적인 허가권자인데 일반적인 도지사만 허가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거 첫 번째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첫 번째가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이요. 두 번째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입니다. 단 21층 이상 10만 이상이 하더라도 단 공장, 창고, 건축인의 심의 거친 것은 제외입니다. 공장, 창고, 건축인의 심의 거친 것은 누가 한다고요? 군수구청장이 한다. 군수구청장이. 근데 거기에서 심의 거친 건축물에서 초고층 건축물 제외죠. 초고층이 뭡니까? 몇 층 이상? 50층 이상. 몇 메타? 200m 이상. 그 건축물은 다시 누가 한다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한다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고 3번 건축허가 절차에서 2번 허가 신청입니다. 신청서 제출.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의 설계도사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에 제출한다. 기어 건축할 대지 범위, 대지 소유 사유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니엇 길본 설계도서 등 첨부한다.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그러니까 일어날 때 다 못 배운 거 문제 풀면서 몇 개 더 배워야 돼요. 눈치로 푸는 방법을 좀 배워야 돼요. 2번 허가권자는 허가하고자 할 때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2번은 상식적 얘기고 근데 이제 2번 도지사 사전 승인을 요하는 것들. 이거는 무슨 얘기냐? 도에서 건축허가는 오직 시장, 군수만 합니다. 도에서 허가는 시장, 군수만 하는데 도지사 승인을 받고 허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요. 그래서 1번은 뭔가? 1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걸. 도에서는 도지사 승인받아서 시장으로 간다. 그럼 암기 딱 해야죠. 아까 했고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된 증축을 함으로 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단, 공장, 창고, 건축의 심의 거친 건 제외한다. 그거는 도지사 승인 대상이 아니다. 근데 초고층은 그것도 다시 도지사 승인 대상이다. 2번이 자연환경 수질보 줄 거 봐요. 자연환경 수질보 이게 나오면은 포인트가 3층 천입니다. 3층 천. 3층 이상, 천 이상. 용도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규모를 묻는 거고 3번에 주거환경, 교육환경 줄 거 놓고 주거환경, 교육환경이 나오면 숫자가 없으니까 용도, 위다, 숙박.
다른 거 나오면 안 된다고. 함정 쓰는 게. 자연환경 수질보 2,900 이런 식으로 낸다고. 2,900이면 안 된다고. 얼마? 3,000이 나와야 되고. 주거환경, 교육환경이면 위락하고 업무가 나와야 되는데 음식점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고. 자, 정리하게 되면 자연환경 수질보는 3층 이상, 1,000 이상,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에서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5가지죠. 근데 문제 만들면 그 5가지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시설, 위락, 숙박 그걸로 함정 쓰는 것이 아니고 뭘 함정 쓴다고요? 3층, 1,000 이걸로 함정 쓴다고. 2,900 이런 식으로. 근데 주거환경, 교육환경에서 도의사 지정 공간을 지정하는 공간은 위락 숙박은 숫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락 숙박 그 말 대신에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이런 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주거환경, 교육환경 그 말이 나오면 위락 숙박이다. 위락 숙박 용도를 잡아야 되고 자연환경 수질보호가 나오면 용도 잡지 말고 3층 이상, 1,000 이상에 그거를 잡아놔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함정 우리가 피해간다 이 얘기입니다. 도지사 사전 승인은 그렇게 암기하시고 3번 건축과 불허가 처분 얘도 잘 나와요. 허가권자는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 법 다른 법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은 심의를 거쳐 체크합시다. 심의 거쳐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첫 번째 줄겁시다. 위락 숙박입니다. 위락 숙박 줄거놓고 위락 숙박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할 때 타해당 대지의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체크합시다. 주변 환경에 부적합. 주변 환경에 부적합. 자, 위락 숙박이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데 허가권자가 자기가 뭐 한다고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심의.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심의 거쳐서 허가 거부할 수 있다. 1번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2번이 신설되고 아직 안 써먹어서 2번이니까 2번이 훨씬 좋아요.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등 줄겁시다. 상습 침수입니다. 포인트가 방제가 아니고 자연재해가 아니고 포인트는 상습 침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허구한 날 물에 잠긴다 이거 아닙니까? 비만 오면 물에 잠긴다. 그런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체크합시다.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 거실로 쓰는 게 부적합. 상습 침수되는 동네에서 지하층을 거실로 쓰는가 주거용 쓰는 게 부적합하다. 그럼 어쩐다고요? 심의 거쳐서 허가 거부할 수 있다. 3번도 잘 나오고 4번 공용건축물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국가지자체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하고 협의합니다. 협의를 받으면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걸 본다. 그리고 이 협의라는 용어를 좀 잘 잡아요. 협의는 누구하고 누구 한다고? 국가하고 지자체만 한다고. 국가지자체만 LH공사 그런 거 협의가 아니에요. 근데 어디 가게 되면 협의를 한번 봐두느냐. 저기 어디 가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특이하게도 계약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거기서만큼은 5가지를 협의 주체로 봐준다고. 다른 법에서 협의는 항상 누구? 국가, 지자체만 협의합니다. 국가, 지자체만. 토지거래 허가제가 좀 범위를 넓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나중에 농지법 문제 가서 농지법에서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몇 명이 있어요. 농지 소유 제한에 예외해가지고 1번 국가지자체, 2번 학교, 주말농장, 상속 쫙 하게 되면 비축농지 몇 개 있어요? 16개. 16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해가지고 협의라는 게 나오는데 협의를 완료한 농지. 협의를 완료한 농지는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쓰냐? 자, 지방공사가 이렇게. 지방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완료한 농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공사가 어떻게 지방공사가 이해가 협의 주체로 들어오냐? 이런 얘기요. 협의는 누가 한다고? 국가하고 지자체. 특이하게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껴줬을 뿐이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 주로 보지 말라고. 협의는 국가하고 지자체 상호간에 합니다. 다른 데가 협의가 들어오면 안 돼요. 자, 4번 다시.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물 건축하고자 할 때는 기관장이 허가권자 뭐 한다? 협의한다.
협의가 성립이 되면 허가 대상 허가받은 걸 보고 신고 대상 신고한 걸로 봅니다. 그런 건물은 공사가 끝나도 사용 승인, 쉽게 말해서 준공검사 안 받는 거예요. 사용 승인 안 받습니다. 그 대신 공사 끝났다고 공사 완료 통보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파트가 지금 허가 파트인데 이쪽 파트를 그냥 마음 쉽게 편하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세요. 그쪽 페이지는. 4번 건축 허가 금지 효과인데 자 이쪽도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건축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지금 건축 허가 파트가 건축 허가 효과에서 1번 금지 해제인데 허가를 받게 되면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건축 금지가 해제됩니다. 의무가 해제되는 것이지 권리 주는 건 아니에요. 원래 나는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법에서 하지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허가를 받게 되면 하지마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무가 없어지니까 다시 해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건축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취득했다. OX, X 자신 있게 X 그러고 찾으라는 얘기요. 2번 다른 허가 등의 의지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출제가 다르네요.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법령 각종 허가 신고 협의성 면제한 걸로 본다. 왜요?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자가 뭐 하니까 협의했으니까.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이 며칠 내에 들어간다? 15일. 안 보이지만 며칠이다? 15일. 잡아야 돼? 15일. 건축법만 15일. 간단하게 의제되는 사항은 많다는데 뭐 빼고 다 있다요? 소방 빼고 다 있어요. 옛날에는 한 문제죠. 한 문제. 건축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다. 아닌 것은 요즘은 지문 하나만 계속 던지고 있고 건축 허가 받으면 개발행 허가 받은 걸 본다? 본다. 의심하면 안 돼요. 소방 빼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박스 위에 건축 허가 가로 안에 지문 보세요. 뭐라고요? 신고도 포함한다. 신고하게 되면 허가 의제되는 사항 똑같이 의제가 됩니다. 5번 건축허가 제한. 얘는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왜 반드시 나오냐 그러면 4번의 1번 때문에. 안 그래도 얘는 매년 나오는데 4번의 1번이 신설돼가지고 얘는 올해 또 낼 수밖에 없어요. 없던 게 신설돼가지고. 자, 허가 등 제한인데 등은 뭡니까? 허가 제한 착공 제한. 그래서 등 그럽니다. 등. 허가 제한 착공 제한. 그러면 허가를 누가 하는데요? 주체를 먼저 알고. 허가는 원칙은 누가 한대요? 특별자치도 시군구. 두 번째 예외적으로 특별시장이 있고 광역시장이 있고. 그러면 얘도 하고 얘는 광해가 아닙니까? 기초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허가하는데 이 허가를 제한을 내면 최소한 얘보다는 높아야 돼. 위에서 짜야 되니까 눌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를 다 잡을 수 있는 데가 누가 있어요? 국장. 얘를 잡을 수 있는 누가 있어요? 그때는 시도지사. 그래서 국장이 제한하고 시도가 제한합니다. 1번 국장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민기능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줄 거 볼래요? 허가한 건물에 착공 제한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국장을 위해서 다 잡을 수가 있다고. 국장이 제한할 땐 뒤에 뭐가 붙는다고요? 허가권자. 국장은 허가권자의 허가 착공 제한이요. 2번에 1번 시도지사가 나오면 시도에서는 허가권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도에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착공 제한이요. 연결을 먼저 시켜놓고. 그럼 문제가 국장은 허가권자 허가 착공 제한할 수 있다. 이러고도 나오고 봐요 이제 숫자 바꿔가지고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 착공 제한할 수 있다. 국장을 빼버리고 그럼 맞아요 틀려요?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권자의 허가한 건물에 착공 제한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다시 안 들은 걸 하고 안 들은 걸 한다 그 말은 생각 다시 하는 얘기 틀렸으니까 지역계획상 필요하면 허가권자의 허가한 건물에 착공 제한할 수 있다.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X지 그거는. 지역계획상 필요하면 누가 제한한다니까? 그건 시도지사가 한다니까. 시도지사가 할 때는 누구 걸 제한한다고? 시군구 그래야지. 어떻게 시도지사가 허가권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허가금을 착공 제한할 수 있다. O의 X요? O.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권자의 허가 착공 제한할 수 있다. O의 X요? X. 그러니까 국토관리상 필요하면 누가 나오고 지역계획, 도시계획 누가 나오고 그 정도는 연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국장이 제한한다. 요즘은 국토관리상 제한한다. 국장이라는 말이나 국토관리상 그 말이나 뭐가 틀리냐 똑같다 이런 얘기요. 시험 문제 매년 내기는 냈는데 다 해봤자 몇 줄에 10줄도 안 되잖아요. 거기서 내야 돼. 어쩌겠어요.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그래서 국토관리상 필요 주무부장이 요청하면 그때는 누가 제한한다? 국장이. 그러니까 허가권자 허가금을 착공 제한.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필요하면 그때는 누가 하니까? 시도지사가 하니까. 그때는 시, 군, 구의 허가금을 착공 제한. 그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시도에서는 시군구청장 허가 착공 제한할 때는 즉시 국장에게 뭡니까? 보고. 또 승인 섞지 말고 보고. 보고받은 국장은 좀 지나치다. 해제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이때 제한기간입니다. 얘는 나오면 항상 답이에요. 제한기간은 몇 년 이내? 2년 이내. 연장 1회 1년. 그 다음에 4번에 1번. 이 중요시 딱 해놓고 어려운 문제 나온 거 안 나온 거 봐보세요. 나올까 해가지고 물음표 써놓고 시험 끝났는데 봐보라고. 나온가 안 나온가. 국장이나 시도에서가 허가 착공 제한할 때, 허가 착공 제한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건축의 심의. 너무나 심의는 당연한 얘기인데 법이 없었어요. 이게 건축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보다 명문화 시켰어요. 명문화 시키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당연하다요. 당연하다. 있는 게 당연하지. 근데 주의할 것은 심의는 상식인데 뭐가 있어요? 의견 청취. 그거 주의하고. 그 밑에 2번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2번 함정 쓰면 속기 딱 좋아요. 우리가 뭔가 국가에서 결정을 할 때는 허가 착공 제한도 결정이니까 반드시 뭐하고 심의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해서 뭐하고 고시를 하든 공고를 하든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누가 한가 잘 보세요. 누가 한가? 4번 국장 또는 시도에서는 허가 착공 제한했으면 허가권자한테 통보하고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공고한다. 누가 하는가 잘 보세요. 원래 다른 데 같으면 국장 시도가 허가 착공 제한하고 관보 공보에 공고하고 허가권자한테 통보하면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요. 국장 시도가 제한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공고합니다. 공고를 누가 한다고요? 허가권자가. 제한자가 아니고 허가권자가. 그래서 5번 건축허가 등 제한 하다 안 되면 지문 하나 나와도 반드시 내 반드시. 단 한 번도 안 빼먹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축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허가 제한은 무조건 난다고 그래요. 세 문제는 알고 있는 거예요. 6번 건축허가의 취소입니다. 취소 얘도 중요합니다. 지금 파트가 지금 다 중요. 허가 파트가 중요해요. 자, 허가권자는 다음 해당은 취소 끝맺이 뭡니까?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우리는 취소 하여한다 할 수 있다. 참 유치하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함정 쓰는데 이거 하여한다 할 수 있다 정리해가지고 다 줬어요. 이것만 알아도 꽈락을 밀었다. 거기 보게 되면 하여한다 정리 다 해놓고 할 수 있다 정리 다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스스로 봐야 돼요. 공부 다 해놓고 숫자까지 암기 다 해놓고 이거를 바꿨는데 이거 몰라서 틀렸다. 나중에 열받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만 정리 딱 모아놨으니까 지금 어딘지 모르고 막 찾고 있는 사람은 본 기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속 찾는 거고 대충 이게 뒤쯤에 있었지 눈치껏 모아놓은 거는 대부분 뒤에 많아요. 뒤에 저 뒤쯤에 있었지 그럼 좀 봤다 이런 얘기고. 자 6번 건축 허가의 취소입니다. 허가 취소 허가권자는 끝맺음 취소 체크합시다. 하여야 한다. 1번 자 기본부터 허가받고 1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랬는데 자 허가받고 1년 가로치고 신설된 거예요. 공장은 3년. 이 공장이 농지에서 허가를 받았으면 2년 내에 그러니까 1년, 3년, 2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해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봐요. 허가받고 몇 년 내 착수해라? 1년. 공장은 몇 년이다? 3년. 근데
이 공장이 농지에서 허가받으면 왜 2년이냐 그러면 농지에서 허가받으면 왜 공장이 2년이냐? 농지에서 허가받으면 농지 전용이거든요. 농지법은 농지 전용하고 2년 이상 착수를 안 하면 농지 전용 허가가 취소예요. 취소. 농지법은 몇 년 내에 하려는데 2년 내에 하는데 건축법은 3년 그러면 안 맞잖아요. 맞춰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농지에서 허가가 났을 때는 2년. 다음에 이제 2번인데 2번 두 번째. 자, 1년 내에 3년 내 2년 내 착수했다 하더라도 공사 완료가 불가능 인정하면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허가받고 1년, 공장은 3년, 농지는 2년 내에 착수 안 하면 취소해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두 번째, 1년, 3년, 2년 내에 착수했다 하더라도 공사 완료 불가능 인정하면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3번 건축신고입니다. 건축신고 얘도 중요합니다. 잠시 쉬고 갑시다.